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18일 제가 사는 현지 시간으로 현재 오후 4시 20분쯤 됐고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7월 19일 토요일 아침 8시 20분쯤 됐네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지난주에 제가 그 마이크를 선택을 제가 지금 따로 설치한 마이크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먹고 그 전주에 제가 타워에서 녹음할 때 랩탑으로 했었는데 그 랩탑 마이크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질을 제가 지난주 방송 음질이 너무너무 불량했던 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마이크로 선택이 됐고 음질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듣기 굉장히 귀에 거슬려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시작해 보신다. 오늘도 역시 이번 주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늘까지 옵션 매매를 업데이트를 해보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룹 C 다음 주 수요일 날 코니가 있는 그룹 C죠. 7월 분배금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을 좀 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근거 있는 투자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보실 분들을 위한 이번 주까지 옵션 매매 손익 합계입니다. 이제 그룹 C가 코니가 이번 주에 합성 옵션이 2.63달러 정도 수익이 실현이 됐고 주간 옵션에서 약 1.3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했지만 누적 옵션은 약 1.3달러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3달러의 누적 옵션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그룹 C의 코니 분배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얼마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참 그 다이나믹한 주였죠. 이번 주가.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그 코인 관련 법안들이 그동안 막 의회에서 패스가 되니 안 되니 하다가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알트코인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 모두 다 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법안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코인들도 따라서 덩달아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MSTY 또한 굉장히 큰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STY가 지금 현재 여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자세한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보는 대로 트래크에 가서 먼저 net asset value 모니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죠. 그래서 이걸 조금 키워서 15%. 예, 요게 조금 좋습니다. 자, 115%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먼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울티입니다. 울티의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그야말로 하키 스틱 혹은 그 익스포넨셜 혹은 막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티가 어느새 울티가 지금 어제 목요일 기준으로 약 1.6 그러니까 1.6억 달러죠. 아니지 1.6 빌리언 달러. 1.6 빌리언 달러로서 지금 전체 우리 여기서 트래킹하는 것 중에 전체 3등입니다. 이미 코니를 제쳤고 코니가 1.5 빌리언 그리고 테슬리가 현재 1.18 빌리언이니까 코니와 테슬리를 제치고
MSTY, MBDY 그 다음에 울티입니다. 울티가 1.6빌리언 달러.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거의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거의 뭐 3배 이상, 거의 4배 이상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티가 월배당에서 주배당으로 바뀐 이후에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그 주목받는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티를 제가 잠깐 그 봤었는데 울티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이 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울티는 다른 종목들과 달리 이런 합성 옵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그 주식을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유한 주식을 바탕으로 그 커브드 콜을 팔기도 하고 또 풀 옵션도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베이스를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콜과 그리고 풀 옵션을 따로따로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자기들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사들이고 또 이렇게 매매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울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4명의 매니저들이 달라붙어서 이런 그 트레이딩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이 주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코인베이스, AST, Applied Optoelectronics, Applied Loving Corporation. 저희들이 잠깐 알고 있는 여기 First American Government Obligation Fund 이거는 그 MMF입니다. Money Market Fund. First Solar, 그다음에 로빈후드. 로빈후드도 굉장히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고 있고 IonQ 양자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그 TMF 같은가요? 아니면 맞네. 바이오텍 그 3x leverage를 쓰기도 하고 마라 홀딩스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고 니비우스, 넷플릭스, 오클로, 레딧. 제가 모르는 회사도 많습니다. 리게티 이것도 양자 컴퓨터죠. 슈퍼마이크로 SMCI도 가지고 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굉장한 그 높은 30일 변동선을 가진 주식들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굉장히 액티브하게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 굉장히 매주 그 지급하는 배당금을 위주로 바뀐 이후에 굉장히 크게 이 내부가 증가를 하고 또 넷 애셋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약 32% 증가를 했고 쉐어도 또한 28.2% 증가를 했습니다. 자, MSTY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꺾임이 이 증가세가 약간 꺾였어요. 약간 꺾이긴 했지만 벌써 5.7빌리언을 넘어섰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2.6% 증가했지만 쉐어 숫자는 약 0.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분배금을 적게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팔고 ETF를 팔고 나가기 때문에 ETF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그 ETF를 만약에 팔고 나가면 ETF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MSTY 같은 경우는 지금 0.8%가 줄었어요. 거의 200만 주가 사라진 겁니다. 200만 주의 주식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팔고 나갔지만 net asset은 오히려 2.6%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증가한 이유가 본주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주 가격이 올라가면 합성 옵션의 value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새로운 펀드가 들어오고 나감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나감으로 해서 그 펀드가 들어오고 나가는 발생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이 ETF의 가격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ETF의 가격은 내가 팔고 나갔다 혹은 우리가 팔고 나갔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가 들어갔다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 그게 조금 다른 형태의 투자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NVIDIA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약 3.7% 올라고 증가했고 쉐어 숫자도 약 6.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니 같은 경우도 0.9% 증가했죠. 전고점이 굉장히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비해서 0.9%. 그러나 지난주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조금 증가를 했고, 코니도 쉐어 숫자도 조금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테슬리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비해서 아직 6.8% 떨어져 있는 1.18빌리언. 그리고 그러나 쉐어 숫자는 전고점이 9,400만 주였던 1월 24일에 비해서 약 그 60%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MCI도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죠. 4.3%. 그러나 쉐어 숫자 또한 약간 줄어듭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SMCI하고 이 NVIDIA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무튼 뭐 MSCI하고 비슷하게 쉐어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내부는 증가하게 되는, net asset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PLTY 같은 경우도 다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약 5천만 불 정도 늘었죠. 7억 4,200만 불. 그리고 쉐어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내부의 변화를 일단 둘러봤고 트래크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리는 오랜만에 8달러를 넘어섰죠. 그래서 테슬라가 329달러. 사실은 지난주까지 테슬라가 계속 떨어지다가 정치적인 뭐 영향에 의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지난주 중반서부터 이번 주 전체적으로 다 지금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 329불, 거의 330 됐죠. 그리고 IB30도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54.2%. 자, 테슬리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37,208개의 합성 옵션 중에 290과 29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26,400개와 만 개의 컨트랙트가 모두 수익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달러에서 34달러 정도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고, 현실화는 안 시켰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만약에 오늘 가격으로 클로즈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총 수익이 약 1억 4,200만 불.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7월 7일 34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는 26,410개를 290달러로 롤 다운을 시키면서 들어갔던 손실이 약 1억 3,800만 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약 1억 7천만 불 정도의 손실을 받습니다. 안 그랬으면 테슬라가 거의 한 10달러 가까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서 봤던 1억 7천만 불의 손실을 지금 현재 이번 주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약 1억 4,200만 불을 만약에 실현을 시키면 실질 손실은 약 2,800만 불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끝으로 드러나는 숫자 1.138달러 손실이지만 이것은 다음 주 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둘째 주 동안에 이 커브드 콜에서의 이 장사는 사실 별로 많이 재미를 못 봤습니다. 총 86만 불 정도 손실을 봤네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 프리미엄을 합해보니까 약 1,800만 불 정도는 지금 현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게 바뀔 수 있고, 가격이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오픈되어 있는 하나, 둘, 셋, 4개, 5개 정도 보자. 하나, 둘, 셋, 4개, 5개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총 37,200개의 크레딧 콜 컨트랙트가 지금 열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테슬라의 가격이 345달러 이하가 유지가 되면 여기서 모두 저희들이 1,800만 불 정도 돈을 벌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뭐 한 350, 6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360이 올라가게 되면 합성 옵션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크기가 이 크레딧 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약 한 3배 정도 됩니다. 3배에서 4배. 그래서 이렇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합성 옵션에서 나오는 수익이 월등히 더 크다는 사실, 이 크레딧 콜이나
커브드 콜이나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주차까지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차 들어가면서 총 생긴 수입은 위클리 콜에서는 약 880만 불 해서 약 5.87센트. 그래서 테슬리는 현실 실현화된 결산은 테슬리에서 약 1.7센트, 1달러 7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6.89달러에 클로저가 됐고, 엔비디아가 지금 172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30일 변동성 34.6%, 지난 4주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해서 약 17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이 AI 붐을 이끄는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 이번에 그 차이나 H20인가요? 그 이전 세대의 칩을 트럼프가 중국에 못 팔게 했었는데 그걸 약간 손을 봐서 팔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클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기대감에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가격이 약 172달러까지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의 타겟, 그 월스트리트의 이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목표 엔비디아의 가격이 약 195에서 220달러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19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걸 편성해서 지난 7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146달러에 있던 55,950개의 합성 옵션을 165달러로 9월 19일 익스파이어리 되는 날짜 잡아서 165달러 롤업을 하면서 그때 받던 수입이 약 9,800만 불. 그 다음에 7월 16일 그죠? 수요일날 130달러에 있던 거를 170달러로 올리면서 약 2억 1,800만 불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합성 옵션에서 거둬들인 총 수익이 약 3억 8천 불, 3억 896만 불. ETF 숫자로 나눠보니까 약 2.7993달러의 수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난 사이클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죠. 뭐 실망스럽다기보다 돈을 생각보다 더 줬나요? 엔비디아가 조금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합성 옵션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2.79, 2.78달러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커브드 콜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합성 옵션에 돈을 번다는 얘기는 커브드 콜에서는 수익을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는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합성 옵션이 아니라 커브드 콜에서는 다음 주 프리미엄까지 포함을 시켜도 약 54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여기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조금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총 위클리 콜에서는 이번 주까지 첫째 주 지나서 둘째 주 접어들면서 약 64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합성 옵션에서 워낙 큰 이익을 여기 3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봐왔기 때문에 700만 불 정도의 손실은 귀엽죠.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오늘까지 약 2.74달러의 수익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코니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커브드 콜에서 상방 막힘을 막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열어주면서 이 코니의 가격 자체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폭등량이 나타났을 때 이 커브드 콜에서 보는 손실을 일부 회복하기 위해서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를 씁니다. 그래서 사들이죠, 콜 옵션을. 그런데 이전에는 이 커브드 콜 컨트랙트 숫자와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의 이 컨트랙트 숫자가 같았어요. 그래서 11만 640개의 컨트랙트를 저희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커브드 콜에서. 그러면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11만 640개의 컨트랙트를 다시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만약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의 이 사들이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NVDY 같은 경우는 실제 팔 수 있는 11만 개 넘는 컨트랙트 대신에 63,490개, 약 한 60%, 57% 정도만 저희들이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을 조금 더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범위는 어떤 것들은 100%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60%, 50% 심한 경우, 나중에 MSTY 보겠지만 MSTY 같은 경우는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 컨트랙트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각 ETF의 매니저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컨트랙트 이 ETF를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떤 플렉시빌리티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를 쓰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조그만다기보다 어떤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니를 보겠습니다. 코니는 그룹 C고 이번 주까지 사이클 결산을 해서 다음 주에 분배금을 발표를 합니다. 자, 코니는 오늘 10.32달러에 클로저 됐고, 코인은 오늘 419.78달러로 아마 420달러가 넘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IB30이 굉장히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IB30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약 117.926달러인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본 거로는 122달러까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그래서 12만 불을 훨씬 넘었죠. 그 덕분에 MSTY와 콘이 또한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또한 이런 이 법안들이 패스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니는 지난 6월 24일 날 2억 달러를 롤오버해서 돈을 벌었고 6월 26일 1억 3,200, 7월 16일 이번 주죠. 7월 16일 330에서 390으로 롤오버를 하면서 약 8,500만 불, 그리고 다시 어제 7월 17일 36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26,770개의 컨트랙트를 390달러로 롤업을 하면서 1억 4,600만 불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이 7월 17일이 롤업을 갖다가 한 번에 410달러짜리를 이때 이제 롤업을 할 때 410달러였어요. 그때 시장 가격이. 근데 390으로 한 이유가 이게 약간 이 사람들이 약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0달러로 스플릿을 하는 대신에 390달러로 한 번에 모았어요. 34,750개로. 이렇게 모으면서 이 조금 어느 정도 이 미래 불확정성에 대한 약간 리스크를 약간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보다 월등히 낮죠. 그래서 이때 롤업을 할 당시는 410불이었는데 오늘 419불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된 걸 보면 400달러 이상으로 안 잡고 일부러 안 잡고 그보다 조금 낮게 390달러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잡음으로 해서 이때 저희들이 6,600만 불의 손실을 봤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미실현된 포텐셜 프로핏이 약 1억 달러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하면 지금 현재 현실화된 것은 3억 8,400만 불이지만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래에 대한 너무 그 막 410불, 420불짜리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합성 옵션을 잡으면 사실 이제 모든 그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끝이 났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그러면 다음 주쯤 되면 어떤 그 이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옴으로 해서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그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390달러로 의도적으로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주까지 이번 사이클까지 장사를 잘해서 합성 옵션에서 38,400만 불의 이익을 실현을 시켰습니다. 약 2.6339달러. 합성 옵션에서 코인이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린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장사 잘했다. 38,400만 불의 수입을 확정 지었다는 게 사실 좀 뿌듯하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으신가요? 자, 위클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합성 옵션에 돈을 벌잖아요. 이 얘기는 위클리 콜, 특히 커브드 콜에서는 아주 박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손실을 봤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주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본 손실이 1억 4천만 불. 그리고 둘째 주에 약간 그렇게 돈을 많이는 안 잃었어요. 둘째 주에 돈을 버는 게 2,300만 불. 셋째 주에 가격이 오르면서 잃은 돈이 3,400만 불. 그리고 이번 주에 잃은 돈이 총 6,8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4주 동안 저희들이 본 손실이 2억 1,900만 불입니다. 자, 여기서 3억 8,400만 불 벌어가지고 이 커브드 콜에서 무려 2억 1,900만 불의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는 게 1억 6,500만 불밖에 안 되죠.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반전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저희들이 벌은 돈이 2,600만 불입니다. 얼마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여기 크레딧 콜에서 커브드 콜에서 이런 게 2억 1,900만 불인데 2,600만 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거를 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위클리 콜에서 잃은 돈이 약 1억 9,200만 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합성 옵션에서 3억 8,400만 불 벌어가지고 위클리 콜에서 1억 9,200만 불의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니는 1억 9,1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니가 현재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9,100만 불, 요거를 이제 이 쉐어 숫자 1억 4,500만 주로 나눠 보니까 약 1.31달러 정도가 수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분배금 재원으로. 자, 분배금 재원이 1.3달러인데 1.3달러 다 주지 않겠느냐? 글쎄요, 다 줄까요? 안 줄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니가 좋은 성적으로 이번 사이클을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MSTR 보겠습니다. MSTR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겠죠. 자, MSTR는 오늘 21.68달러에 클로저가 됐습니다. 어제 22달러에 클로저가 됐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보다 거의 20달러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MSTR은 약 11.36달러가 빠져가지고 2.61달러가 빠졌습니다. 월요일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IP30은 현재 47.8%,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난 3주 동안 아주 아름답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이번 주에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성 옵션이 이 미스티가 트레이드를 도대체 몇 개를 했는지 볼까요? 이번 주 지난 7월 1일부터 이번 주까지 총 트레이드 한 숫자가 17번을 합성 옵션을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벌어들인 돈이 1억 9,300만 불. 그렇죠? 1억 9,300만 불 더하기 빼기 해서 현재 오늘까지 실현된 수익은 1억 6,800만 불입니다. 약 66센트 정도 되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열려있는 5개의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러니까 5개의 3개의 다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일까요? 아니지. 아무튼 뭐 5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는데 2개는 날짜가 다르고 3개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 10만 3천 개, 아니죠. 10만 3천, 13만 개의 합성 옵션이 열려 있는데 이 합성 옵션이 385, 390, 395까지 모조리 다 수익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8, 33, 38, 33, 28달러의 수입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오늘 가격으로 전부 다 인출화 시켰다. 그러면 이 가격, 이 포텐셜 한 가격만 4억 4천만 불입니다. 4억 4천만 불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1억 6,800만 불을 더하면 총 6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6억 달러, 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 1 빌리언 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455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만약에 그때 이걸 다 클로즈를 시켰다. 그죠? 이걸 합성 옵션을 다 450불로 롤오버를 했었다. 그러면 1 빌리언 달러 이상의 돈을 이 합성 옵션에서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물론 뭐 하면 안 되죠.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당히 조절해서 오늘 현재까지 살아나면 현실화된 수익은 1억 6,800만 불, 그리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포함하면 6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3주차까지 합성 옵션에서 66.59센트를 벌었고, 이 위클리 콜에서 저희들이 커브드 콜에서 이 사람들 진짜 너무 트레이드를 너무 많이 해요. 60개를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를 해보니까 합성 옵션에서 커브드 콜에서 약 1억 1,800만 불의 손실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는 제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돈을 조금 벌었죠. 그동안 뭐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의 컨트랙트를 써가지고 돈을 뭐 300만 불 벌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는 완전히 손을 뗐어요. 왜냐? 첫 번째,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상승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폭발적인 상승장에서는 이 합성 옵션의 가치가 커브드 콜이나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가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커브드 콜과 아니면 그 크레딧 콜 스트래티지를 아예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합성 옵션에서 최대의 이 가치를 뽑아내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커브드 콜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손실을 본 겁니다. 이 첫 번째 주에서 저희들이 약 10 밀리언 달러 손실을 봤지만, 두 번째 주에서는 얼마의 손실을 봤냐면 1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이 손실이 막 1억 달러가 생기니까 너무 큰 손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3억 달러 벌어놨지만 여기서 3억 달러를 여기서 1억 6,800만 불을 벌면 뭐합니까? 이 크레딧 콜, 커브드 콜에서 막 2억 달러씩 가까운 돈을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육지책으로 쓴 것이 뭐냐? 첫 번째, 크레딧 콜, 그죠? 크레딧 콜 컨트랙트의 이 커브드 콜 컨트랙트의 숫자를 줄입니다. 합성 옵션에서 13만 개를 팔 수 있어요. 합성 옵션 13만 개를 팔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은 13만 개를 크레딧 콜로, 그 커브드 콜로 파는 대신에 오직 9만 8천 개 정도만 팔아치운 것이죠. 그래서 75%, 그래서 25%를 의도적으로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핫하고 너무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커브드 콜에서 돈을 잃는다. 그러면 잃는 걸 줄이자. 그래서 25%를 일단 적게 팔아치우고, 두 번째는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물론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이 콜 옵션을 사들일 수 있어요. 높은 가격에. 그러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높은 가격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을 잘못하면
커브드 콜에서 큰 손실에다가 크레딧 콜 스프레드에서 그 손실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줄이고자 첫 번째 커브드 콜 컨트랙트의 수를 75%로 맞춰놓고 크레딧 콜 스프레드 스트래티지를 아예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실은 줄이면서 합성 옵션에서 생기는 이익을 맥시멈 극대화시키고 위클리 콜에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그 스트래티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까지 이 위클리 콜에서 본 손실은 1억 1,500만 불입니다. 그리고 합성 옵션에서는 1억 6,800만 불. 그러나 이 1억 6,800만 불 손실은 이익은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실현화 시키지 않은 이 총 4억 4천만 불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현실화시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MSTY도 전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합성 옵션에서 65센트 돈을 벌고 위클리 콜에서 45센트 정도 돈을 잃어서 실질적으로 3주차까지 20센트 정도밖에 돈을 벌지 못한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실현화시키지 않은 4억 4천만 불 주당 가격은 약 1.7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전체적인 수입은 아마 1달러 이상으로 넘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요즘 호재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그 401k, 미국의 401k가 경단위 달러입니다. 몇 경 달러가 돼요. 그 경단위 달러가 지금 현재 401k를 굉장히 활발하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코인 마켓에 투자를 지금 못하게 돼 있어요. 직접적인 투자, 현물 투자는 못하지만 그 현물 투자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만약에 오픈이 된다 그러면 몇 경 달러 마켓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 마켓이 아마 폭발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MSTY도 굉장히 거기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STY 오늘 20.8센트밖에 돈을 못 벌었지만 3주차에 너무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BI는 간단합니다. FBI는 이번 주에 돈이 나갔고 첫 번째 주에 약 18.9센트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열려있는 건 2,500개의 컨트랙트가 열려있고 약 2.2에서 3.7%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약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는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보험금도 뭐 그렇게 많이 지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FBI는 첫 번째지만 첫 번째 주 장사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SMCY도 NVDI를 따라서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즈 된 게 20.82달러, SMCI가 지금 51.77달러로 지난 4주 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지금까지 눈에 결산이 된 것은 약 2.6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시다시피 합성 옵션에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45달러 56,486개의 컨트랙트가 지금 현재 6달러 이상 수익권에 들어가서 총 3,800만 불의 수입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주당 약 2.7달러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는 커브드 콜과 이 콜 스프레드에서 다 해서 현재 약 5밀리언 정도 수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6센트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합성해서 잃고 있는 18센트를 빼더라도 SMCY는 오늘까지 약 17달러 이상의 수익이 결정이 됐고, 문제는 이제 8월 15일 익스파이리 되는 신테릭 45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있는 56,000개 여기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실현을 시킬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달러 정도 하면 최소한 3천만 불 이상은 돈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2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SMCI도 다음 주 어떤 가격에 어떤 식의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주 배당 재원 마련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PLTY입니다. PLTY가 또 그룹 B였죠. 지난 수요일 날 발표 났죠. 여러분들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도 상당히 실망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쳐다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PLTY 가격은 $67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팔란티어 자체도 지금 $153로 상당히 지난 3주, 2주 반 이상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30은 얼마일까요? 자, 저도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요거 때문에 지금 팔란티어가 상당히 엔비디아와 함께 상당히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합성 옵션에서 현재 현실화된 손실은 약 1.2밀리언 정도 손실을 봤죠. 그래서 약 12센트 정도 손실이 발생이 됐지만 SMCI와 마찬가지로 9월 19일 익스파이어리 갖는 $140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갖는 45,407개의 컨트랙트에서 현재 $13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총 6,100만 불 이걸 쉐어수로 나눠주면 약 $5.9 정도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풀티는 첫 번째 주를 지났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요거는 9월 19일이기 때문에 다음 분배금 발표가 8월 13일이죠. 그래서 뭐 아직 뭐 시간이 널널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팔란티어의 가격이 최소한 $150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8월 13일까지 $150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충분히 뭐 $5.9, $5 이상의 수입은 우리가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은 뭐 여기서 크게 올랐죠, 그죠? 보십시오, 완전히 그냥 뭐 아주 박살이 났죠. 총 손실이 약 $16밀리언입니다. 그래서 $16밀리언의 손실을 줄 수 없이 보게 됐고, 그러나 여기서 이 1,600만 불 잃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을 냈죠. 그래서 약 2.4밀리언 정도 수익을 내긴 했지만 16밀리언에 비하면 8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매니저들의 이 어떤 전략과 생각에 따라서 이 크레딧 콜 스프레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팔란티어, PLTY, 풀티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굉장히 컨서버티브 합니다. 그래서 100%의 토탈 합성 옵션 컨트랙트를 똑같이 커브드 콜에서 팔아치우고 콜 스프레드에서 사드립니다. 똑같은 숫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컨서버티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위클리 콜에서 이번 주에 총 손실이 약 $7.1밀리언 그리고 69센트네요. 그래서 풀티는 첫 번째 주 클로즈 하면서 약 81센트의 총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여기서 $5.9의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옵션 매매를 일단 한번 둘러봤고요. 일단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발표 난 거를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FBI는 0.5센트 0.5달러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49.9센트가 나왔네요. 그렇지만 예상보다 조금 적게 나와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NVDY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예상은 뭔가요? 그리고 이제 NVDI, PLT에 두 개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NVDI는 1.02달러 그리고 PLTY는 2.56달러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홀로 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얼티는 90센트 예상을 했는데 9센트 예상을 했는데 약 10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YMAC은 15.23, 실제 지급된 것은 15.15. 근데 YMAX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죠? 약 14센트 예상을 했는데 10센트가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조금 화도 내시고 실망을 하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텐센트가 사실은 을티보다 적잖아요, 그죠? 을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을티랑 비슷한데 YMAX 가격이 지금 13달러, 14달러죠. 을티는 6.4, 6.45, 을티의 반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이 분배금은 비슷하게 나왔다.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YMAX가 이게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4센트가 나와야 되는데 10센트밖에 안 나왔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의 예상치를 올려주셨습니다. 총 참여하신 분이 16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NBDY만 올려주신 분도 있고 아니면 플리티만 올려주신 분도 있고 또 몇몇 분들은 둘 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김형 V4Z 아이디 가지신 분이 예상을 1달러를 예상을 하셨는데 실제는 1.02달러 나왔죠. 그래서 2.9% 축하드립니다. 1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pop 팬캠께서 캔님께서 약 8센트 정도 아니지 이분이 2달러가 2위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4센트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상서면 다몽리 사나이님께서 96센트 예상을 하셨는데 함으로써 약 7.1% 정도 4센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 계산이 제가 잘못됐네요. 4센트밖에 차이 안 났고 여기는 이제 8센트를 더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몽리면 상서면 다몽리면 옛날에 이회수 선생님이 계시던 그 감성마을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아무튼 상서면 다몽리 사나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님께서 1등을 하셨네요. 요 NBDY는. 근데 자 PLTY를 보세요. PLTY는 우리 K-pop 팬캠님께서 4.47달러로 제일 낮은 가격을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566 약 42.7% 차이 나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K-pop 팬캠님께서 1등을 하셨고 그리고 김형님께서 2등 그리고 상서면 다몽리 사나이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3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예상은 이 NBDY는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근데 PLTY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예상치보다 너무 돈을 적게 주니까 제일 낮게 써내신 분이 1등을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아이러니 현상이 생겼습니다. 4.47, 4.5. 그래서 여기 입상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떤 상을 드릴지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상은 다음 주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코니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벌어두는 돈이 1.37군데 과연 얼마를 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티는 똑같이 9센트를 예상을 하고 YMAC은 지금 현재 20센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YMAX도 18센트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를 이번 주 나온 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코니 PL 밸런스를 한번 볼까요? 코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번 사이클에 총 벌어들인 돈이 1억 9,100만 불인데 만약에 1억 9,100만 불을 전부 다 준다. 그죠? 전부 다 준다고 했을 때 1.3729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1.3729달러를 다 주게 되면 분배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밸런스에 어떤 아무런 기여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 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얼마를 주는 게 좋겠느냐. 그러면서 1달러를 한번 예상을 넣어볼까요? 1달러를 넣어보면 1억 3,900만 불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밸런스에 저희들이 5,200만 불이 돈이 남아요. 그럼 이 5,200만 불의 돈을 그동안 손실이 본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동안 여기서 손실 본 게 약 8억 1,200만 불이 손실이 나갔죠. 그래서 그동안 부지런히 돈을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해도 3억 4,300만 불. 그래서 우리가 1달러를 받으면 5,200만 불을 빚이라기보다 마이너스 난 거를 서로 채워서 현재 4억 6,800만 불. 근데
지금 이번 내내 들어서, 올해 들어서 1불 이상 나온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1월 6일, 1월 첫째 주에 그때 1.04달러를 줬는데 그때는 돈을 못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1달러를 줌으로 해서 큰 손실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다가 2월 달에 뭐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났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준으로 이 에버리지를 내보면 지난 5번의 페이아웃의 에버리지가 약 59센트입니다. 그러면 이걸 59센트로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돈을 이 펀드에 저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뭐 일드맥스 측에서 생각하는 거고, 우리 생각에는 아니 거의 2억 달러 돈을 벌었는데 야 59센트 주는 게 말이 되냐. 그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불 벌어가지고 53센트 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돈은 4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3센트, 1.3달러, 1.3달러가 100%인데 1.3달러가 100%인데 1.3을 주기보다 여기서 얼마나 줄까요? 뭐 한 반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0.7? 0.7? 0.6을 주면 뭐 한 107, 그죠? 돈을 많이 세이브가 되네요. 그래서 0.7달러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97, 94. 그래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모아가지고 홀로우 페임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이 저는 뭐 돈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1억 9,100만 불을 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얼마냐면 1.3729입니다. 근데 1.3729를 다 줄까요? 50%만 줄까요? 65%? 70%?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계산해서 여러분의 예상치를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근거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종목에 돈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을티로 간다든지 뭐 을티에서 뭘 빼서 다른 데 간다든지 어떤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를 할 때 어디에 재투자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그 다양한 그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제 생각에는 그걸 아시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자기의 결정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accountability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일드맥스가 제가 지금 인컴 ETF, 그래서 월 배당 혹은 주 배당 뭐 이렇게 받는 그 인컴 ETF를 지금 3개 회사를 사용을 합니다. 3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물론 제일 많은 게 일드맥스입니다. 일드맥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드맥스 같은 경우는 2023년 아니지 2022년인가요? 11월인가, 아무튼 테슬리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드맥스가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라운드 힐이 22%, 렉스 쉐어가 약 15.2%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드맥스를 제가 선택을 한 근거, 한 이유는 이 매일매일 제공되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야,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올려주는 회사가 있구나.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고 처음이었어요. 이전에 제가 하고 있던 제피나 잽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홀딩스는 있죠. 홀딩스는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올려주는 이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여기 우리가 지금 봤던 트래크 계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얼마 정도의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는 내가 비중을 더 올려도 되겠다. 아니면 뭐 앞으로 들어가는 트렌드를 봐서는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돈을 빼낼 수도 있고, 서로 이제 이런 리밸런싱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일드맥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당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엔지니어의 생각으로는 이게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는 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매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일드맥스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고, 렉스쉐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딱 설정을 해요. 내가 연 수익률을 얘들은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그게 딱 설정된 연 수익률을 바탕으로 어떤 굉장히 뛰어난 예측성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월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FPI, AIPI, CPI 같은 경우 제가 이걸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98%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에러율이 2%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자신을 하느냐,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렉스쉐어 같은 경우는 세피, AIPI, 페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표 타겟 애뉴얼 일드, 그러니까 연 수익률이 세피는 42%, 그리고 AIPI는 35%, 페피는 25%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페피 같은 경우는 2023년 11월 24일 첫 번째 나온 이후로 쭉 트래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나기 하루 전날 주식 가격, ETF의 가격을 예상으로 25%를 했을 때 1.125달러를 주겠구나 예상을 딱 했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거는 1.15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쭉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제가 틀리는 에러율이 약 1.5% 정도 틀린다는 거죠. 그리고 AIPI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35%를 기준으로 프레딕션을, 발표나기 하루 전날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프레딕션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차이가 0.8%, 0.65%, 0.65%, 뭐 0.4%. 그 다음에 세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피는 2026년 올해 1월 26일 날 처음 분배금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당시 가격 48.45달러로 봤을 때 차이가 0.15%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딕션이 아주 기계적이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말 가면 12월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돈이 남아가지고 돈을 많이 줬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일단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렉스쉐어 같은 경우는 총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겟은 25%인데 지금 현재 29%, 그리고 총 수익률이 21% AIPI, 그리고 세피 같은 경우는 5.15%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 세피, AIPI, 페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 AIP하고 페피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괜찮은 월배당 ETF 시리즈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운드 힐 같은 경우는 이 연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원금 유지율이 상당히 뛰어나고 예측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XQRTTE, YBTC, YTH, HOW, PLTW, XPay,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뚜렷한 특징을, 그리고 장점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데이터가 됐든 주관적이 됐든 객관적이 됐든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뭐 오픈 채팅방에서 누가 이런 소리 하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야 되겠다,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기를,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빌어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